유폐우 관리가 부족한 탓에 직접 오게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장군님. 아니네. 운기군은 전장에서 싸우고 명부는 죄인을 벌하니 운기군과 명부는 선주의 양면과도 같은 존재지. 시왕사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군. 죄수가 달아난 사실은 이미 들었으니 유폐옥의 현 상황을 이야기해보게. 위장한 보리인 무법자가 유폐옥에 잠입해 죄수를 거복하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체포, 구금, 처벌, 신문, 내 부서의 당직 판관 중 체포부서 판관 서리는 잠시 전사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 직책을 대신하여 금조각상 저승사자와 명관들에게 각 층에 진입하라 명하고 통제 불능이 된 구역들을 조속히 복구할 계획입니다. 난 뒤에 있는 두 사람과 함께 유폐옥 깊은 곳에서 단서를 찾을 생각이네. 장군님, 현재 각 층은 여전히 혼란한 상황입니다. 직접 위험한 곳에 가시는 건... 운기 장군이 직접 위험한 곳에 발을 들이는 건 당연한 일이네. 현재 홀에는 달아났고 요청 사절은 보리인에게 납치되어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야. 이 사건은 크나큰 재앙이지. 천격 장군은 원망은커녕 후환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 가서 늑대들을 처리하기로 했네. 그런 열정을 보였으니 나부도 그에 걸맞은 답을 제시해야 하는 법. 거복을 펼친 보리인은 호래가 수감된 구역을 어디서 알았으며 또 어찌 이렇게 공교롭게 요청이 호송하기 직전에 계획을 실행한 건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을 테지. 중요한 건 단서를 찾아 숨어있는 배후를 끌어낼 수 있느냐는 걸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장군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긴 세월 동안 이 배후는 나부의 안위를 무시한 채 멋대로 행동해왔네. 지금 여기서 한 발 물러나는 건 상대의 길을 살려주고 더 나아가 나부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옳은 말씀입니다. 이미 결단을 내리셨다면 시왕사도 전력을 다해 협조하겠습니다. 다낭, 영사, 수고스럽겠지만 이 굳은 여정을 함께 해주면 고맙겠네. 단정사의 책무이니 쓴 약이라도 삼켜야겠죠. 장군님, 그럼 어디서부터 조사를 시작할까요? 여우족으로 위장한 보리인들부터 시작하지. 제가 사람을 시켜 증거물을 준비해뒀습니다. 연경 효위의 보고에 따르면 그는 회성항에서 정체불명의 여우족들을 목격했고 미행 끝에 그들이 위장한 보리인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시신은 그들 중 한 명일 겁니다. 지금 모습으로는 이자가 여우족으로 위장했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연단사들이 이 녀석의 유해에서 다소 복잡한 약물 성분을 검출해냈습니다. 그걸로 보리인들이 어떻게 여우족으로 위장할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을 듯하군요. 간단히 말하자면 여우족과 보리인은 그 기원이 같아서 겉모습은 다르지만 유전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은 보리인이 일시적으로 여우족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상대가 약을 먹지 않으면 곧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건가요? 맞아요. 그 말인즉슨 나부 내부에 위장한 자들에게 약을 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야광의 비전은 끝없이 나오는 것 같네요. 이번에도 단정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겠어요. 그들이 사용한 단약 처방전을 정리할 때 환진 주영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 단약은 정보원들이 마각의 몸 징조를 억제하고 평소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죠. 보리인 몸속의 약물과 비교해보니 둘이 같은 종류의 약이었겠군요. 약성과 성분은 다르지만 원리는 동일해요. 아득히 먼 옛날부터 보리인은 더 강한 신체를 갈망해왔고 여우족을 나약하다고 여겼지. 그런데 수장을 구하기 위해 여우족의 모습으로 위장하다니 정말 대단한 결심이로군. 보리인 정보원들이 모두 위장 약물을 복용했다면 이 단서를 따라 조사하는 게 좋겠어요. 절 따라오세요.
바로 여기에요. 판관의 말대로라면 아직 수복되지 않은 곳이니 조심하도록 하세요. 향로에 보리인이 복용한 약물의 성질을 기록해뒀어요. 약의 냄새를 따라 수색하다 보면 위장한 보리인이 남긴 흔적을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난 힘이에요. 범인은 일격으로 이 무관의 뼈를 으스러뜨렸어요. 이건 평범한 보리인이 절대 낼 수 있는 위력이 아니네. 아마 호르의 짓이겠지. 외람된 질문이지만 그 보리인이 정말 그렇게 무시무시한가요? 난 영사 씨보다 좀 더 오래 살았고 전쟁도 몇 차례 더 겪었네. 예나 지금이나 연맹의 가장 까다로운 적은 보리인이지. 호레는 그런 보리인들 스스로도 두려워하는 괴물이라네. 그는 홀로 사냥단을 모아 풍요의 흉물 대군을 결집해 수차례 연맹군을 벼랑 끝까지 몰아세웠어. 700여 년 전, 난 은사님을 따라 흉물을 토벌하기 위해 출정한 전장에서 그 거대한 짐승으로 인한 참상을 직접 목격했네. 늑대의 독으로 인한 공포심을 억누르기 위해 단약까지 복용했지만 수많은 운기군은 그 매서운 기세에 눌려 반항조차 못했지. 전인 검술의 1인자가 서늘한 칼날로 호르의 행동을 막지 못했다면 승부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르는 일이야. 전쟁이 끝날 무렵 살아남은 사람은 극소수였네. 붉은 달이 비추고 핏빛이 날아올랐다. 당신 눈앞은 온통 검붉은 빛으로 가득했어. 그런데 왜 그런 괴물을 제압하고도 극형에 처하지 않고 가두기만 했나요? 주명 선주의 판관들은 불사의 몸을 가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풍요의 흉물을 항성의 거파 속에 던져넣어 불태워요. 불사라는 건 호칭에 불과해요. 이 세상에 진짜 불멸인 것이 어딨겠어요. 나부는 왜 이 암적인 존재를 이렇게나 오래 속박하여 이토록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한 건가요? 하긴 나부 사람은 워낙 충직한 탓에 단정사에 기생하는 종양을 도려내기는커녕 구해주려던 의사를 주명선주로 보내버렸죠. 영사 씨가 날 원망한다는 건 알고 있네. 야광의 비전이 부활한 일에 대해 내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네. 호레라는 흉물이 왜 감옥에 갇혀 있기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전부 설명해 주겠네. 전 일개 의사라 지난 일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장군님께서 제 의혹을 풀어주셨으면 해요. 알겠네. 그럼 가면서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지. 이 사망한 운기군에게도 약냄새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자도 보리인일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기 전에 간수에게 당한 거죠. 이 보리인들은 전부 관복을 입고 있군. 운기군 말고도 두 사람은 천박사와 공조사 신분을 썼던 모양이야. 이런 위장 신분을 준비한 걸로 봐선 권위가 높은 자라는 건데 우선 다른 곳도 둘러보도록 하지. 이 사람은 죽기 전 누군가에게 동맥을 물려 피를 잔뜩 흡수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쓰다니. 피와 살이 없는 경우 보리인은 갈증과 허기를 참지 못합니다. 아무리 장수종이라 해도 그들은 포식하는 짐승에 더 가깝죠. 유페옥에서 호르에게 음식을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상상이 가질 않네요. 700여 년간 단 한 번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다니 분명 오랫동안 허기를 참았겠죠. 납치된 요청 인질이 무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풍요의 흉물이 두려운 점이라네. 생명력을 소모하기 위해
검수의 형벌을 내렸으나 그의 형기가 오히려 우리의 인내심에 대한 시험이 되어버렸지. 영사 씨가 얘기한 것처럼 100번 죽여도 죽지 않는 괴물을 항성에 던졌다면 모든 것이 끝났을 테지. 하지만 여우족이 동의하지 않았겠죠. 그래, 호레의 악행은 사륙뿐만이 아니었네. 우린 수없는 전쟁을 통해 보리인을 멸하려 했지만 그자는 정체불명의 술법으로 수많은 여우족을 자신의 하수인과 기계 짐승으로 만들어 몇 번이고 들이닥쳤지. 여우족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그의 이름을 저주했다네. 심지어 밤에 아이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데 그 이름을 쓰기도 했지. 그런데 그런 흉악범의 목숨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린다면 연맹의 여우족이 어찌 가만히 있겠나. 영사씨, 혹시 호레가 왜 여우족이 모여 사는 요청 선주가 아닌 나부에 홀로 수감되었는지 아는가? 좀 전에 무예가 뛰어난 장군님의 스승께서 호레를 쓰러뜨리고 공을 세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원수께서 그 흉물을 나부에 수감하라고 명하셨겠죠. 일종의 명예로서요. 아무래도 이에 대해 큰 오해가 있는 듯하군. 부디 차차 설명할 수 있게 해주게. 연경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보리인이 컴퍼니 함선을 습격했다더군. 함선에 실려있던 물건이 이건가? 네, 공조사와 단정사가 함께 조사한 결과 기계 부품에 특수 처리된 보리인 생물 조직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식학회는 줄곧 장수종의 생물 특성을 연구해왔다고 합니다. 의료와 전투에 사용할 수 있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요. 다만 연맹과의 표면적 관계 때문에 규범에서 크게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죠. 그 학사들이 보기에 보리인은 실험용 동물과 별 차이가 없었겠죠. 보리인이 함선을 습격한 것도 자신들의 동료를 이용해 실험을 펼친 지식학회에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아니요. 단순히 컴퍼니와 학회에 대한 복수였다면 함선뿐만 아니라 모든 화물을 파괴했을 거예요. 그럼 이것들도 유폐용 내부에 나타날 일이 없었을 테고요. 이건 의도적인 쇼나 마찬가지예요. 화물의 위험성을 노출한 것은 단지 화물이 순조롭게 유폐옥으로 진입해 거복을 위한 무기가 되도록 한 거죠. 인간 마음의 맹점을 이렇게나 잘 사용하다니. 기존의 보리인이 쓰던 수법이 아닐세. 컴퍼니와 지식학회도 아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용당한 것 같군. 조심하세요. 녀석이 아직 살아있어요. 저 정도로 망가졌는데도 자아 회복이 가능한 걸까요? 장수종에 대한 모방이 도를 넘은 수준이네요. 아직도 움직이는 걸 보니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닌 듯하군. 자, 이제 더는 못 움직이게 해주지. 동천 환화 기나긴 꿈 치아! 장군님, 아직 제 질문에 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호뢰가 요청이 아닌 나부에 수감되었는가에 대해요. 말씀을 삼가신다는 건 그 사건에 대한 처리가 명예로운 게 아니었다는 건가요? 눈앞에 이 기계가 바로 원수께서 호래를 요청에 남겨두지 않은 이유라네. 누군가 이 기계처럼 호래의 비밀을 파헤쳐 활용하려 했다는 뜻인가요? 아, 그러고 보니 요청의 여우족은 보리인의 혈통에 매우 가깝고 일부 여우족 후손은 보리인처럼 달의 광기라는 억제할 수 없는 광증에 빠지게 된다고 들었어요. 원수께선 이를 활용하려는 짓이 비인간적이고 보리인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셔서 결국 그렇네. 보리인에게 달의 광기는 힘을 해방하는 은혜지만 여우족에게 그건 혈통 속에 있는 피할 수 없는 광기와 다름없지. 요청의 의사들은 대대로 이 난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그렇다 할 방법을 찾지 못했네. 사람들은 종종 보리인은 어떻게 달의 광기를 통제할 수 있는가?
여우족은 이 저주를 풀 수 있는가? 같은 질문을 하곤 하지. 그들은 선의에서 비롯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했지만 정작 재앙으로 향하는 세상의 모든 길은 그런 선한 관념으로 포장되어 있지. 요청 여우족에게 호레는 보리인의 수장이자 괴물이며 그들의 연구 대상이네. 그는 은연중에 인간의 마음을 잠식하는 맹독이 되었지. 그래서 원수께서 호레를 나부에 수감하신 거군요. 이제 보니 그 조치는 명예가 아닌 경고였네요. 마찬가지로 나부에서도 이기적인 마음과 소위 이타적인 선행 때문에 후대에 경각심을 일으킬 만한 비극이 벌어졌기 때문이네. 음월의 난 말씀이죠? 원수께선 호레를 나부에 인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요청 여우족의 사념을 잠재우는 한편 혼란을 겪던 나부 선주의 견고한 셈이군요. 이게 바로 저울질이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네. 선주연맹은 선주 사람의 의견만 통하는 게 아니야. 여우족, 비디아다라, 선주인, 세 부류가 힘을 모아야만 미래를 읽어나갈 수 있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당시 장군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제 스승님을 저울질하고 그분을 주명 선주로 쫓아낸 후 야광의 비전이 부활하는 걸 방관하신 거죠. 내가 단정사에 기생하는 종양을 도려내기는커녕 구해주려던 의사를 주명선주로 보냈다고 얘기했지. 혹시 그 스승이 자신이 선을 행한다는 명목으로 면회를 틈타 막 환생을 마친 다낭에게 전생의 지식을 떠올리게 하는 의술을 펼쳤다고는 안 하던가? 네? 그녀는 용존이 전생의 지혜를 회복하면 비디아다라족이 불멸의 거목을 다시 수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네. 그럼 음지에서 꿈틀대는 각 세력을 잠재우고 종종 내 모든 갈등이 해결되리라 여겼지. 하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듯 수많은 이타적인 선행은 재앙의 시작에 불과하네. 그날 이후 육강료는 단정사에 사정직책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지. 영사씨가 오기 전까지 말이야. 그렇다면 유배령으로 제 스승님을 지켜주신 장군님께 감사드려야겠네요. 오히려 감사 인사를 해야 할 쪽은 나라네. 저한테요? 내가 바라는 건 단지 떳떳함일세. 하지만 장수종의 기나긴 삶 속에서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나? 영사씨는 스승이 받은 판결 탓에 아무것도 모른 채로 타양으로 보내졌잖아. 게다가 지금 단정사는 상황이 복잡하네. 이런 와중에 연맹이 굳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 그대를 보냈으니 내 근심은 덜어진 셈이지. 그러니 고마워하는 게 당연하지. 여지조차 주지 않다니 역시 신책 장군다우시군요. 먼저 말해두자면 연맹이 절 이곳에 파견한 이유는 공무를 처리하라고 한 것이지 편가르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사씨가 어느 편에 서고 싶은지는 중요하지 않네. 어쨌든 영사씨도 나도 모두 연맹 편이잖아. 이만 출발하지. 여기 쓰러져 있는 마각의 몸은 감옥에서 달아난 범인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 갑옷과 무기를 제대로 갖춘 걸 보면 이 마각의 몸들이 급히 전투에 투입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맥택이라는 요청 사자의 말에 따르면 거복을 꾸민 범인은 총 2무리예요. 보리인뿐만 아니라 행적을 숨길 수 있는 마각의 몸들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이들을 얘기했던 건가 봐요. 행적을 숨긴다고? 네, 전에 겨뤄봤는데 이 마각의 몸들은 운음술로 몸을 숨길 줄 알아요. 눈여겨보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들의 행적을 눈치챌 수 없죠. 다낭님, 전에 비디아다라 장로가 단정사에 관여하는 걸 신중히 여기라고 했잖아요. 설마 영사씨, 뭔가 떠오른 게 있나? 첫째,
보리인 거북자가 유폐옥을 탈출한 경로를 보면 누군가에게 미리 유폐옥 지형에 대해 들은 것 같아요. 유폐옥 건설 과정에서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건 비디아드라족이죠. 둘째, 위장한 보리인이 여우족 모습을 유지하려면 약을 먹어야 해요. 이를 통해 단정사에 그들을 몰래 돕고 있는 잔당이 아직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셋째, 잠입한 보리인에게 위조된 공식 신분을 부여하는 건 높은 권위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자객들이 운음을 사용하니 용의 군사의 혐의가 더 짙어지게 되죠. 그런데 비디아다라가 보리인과 결탁해 호레의 탈출을 돕는 이유가 뭘까요?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겠죠. 혼란을 틈타야만 권력의 최정상에 다시 오르기 위한 한 줄기 희망을 잡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음월의 난이 끝난 후 자랑스러운 용맥의 후예로서 나날이 쇠락해가는 형세로 인해 무력감을 느꼈겠죠. 영사 씨는 나부 출신이니 제 말을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하지만 내가 보기에 비디아다라 용의 군사는 배우가 아닌 듯하네. 나부 내부의 여러 균열을 꿰뚫어보고 야광의 비전에 선동을 책동하고 불멸의 거목을 부활시킨 절멸 대군 펜틸리아야말로 이 모든 배반의 근원이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군님. 방금 제가 말한 모든 것은 추론일 뿐이에요. 재판에서 중요한 건 확실한 증거죠. 비디아다라 동천에 들어가 신문하려면 우선 그들이 반박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영사씨, 좋은 계획이 있나? 용의 군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낼까 합니다. 초청장이요? 나부에 온 이후로 용의 군사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계속 왔었거든요. 전 이 마각의 몸들의 유해와 유폐옥 죄수의 도주로를 용의 군사 관저에 보낸 후 그들을 인연경으로 초대해 만날 생각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하네요. 좋은 생각이군. 내가 나서면 경계심만 심어줄 테니 이 일은 영사씨에게 맡기겠네. 비디아다라 내부 일은 비디아다라가 직접 해결해야겠지. 계획이 순조롭지 않아도 걱정 말게. 늑대 사냥 작전이 끝나면 여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테니. 늑대 사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납치된 요청 사자가 정말 걱정되네요. 호레는 유폐옥에 갇힌 긴 세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굶주렸을 텐데 그 사자가 늑대의 입에서 무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무사할 수 있도록 천궁의 가호가 따르기를